그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발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김영민 매니저의 기업 어떤 종목인가요? 뭐 많이들 예상하시다시피 어제도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IT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가 매수 좀 기회를 노려봐야 된다. 근데 오늘 바로 이제 엔비디아가 반등이 좀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국채금리 빠지고 빅테크 기업들이 좀 살아났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이슈가 이제 HBM 쪽에 좀 집중되어 있다가 이제 그게 이제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잖아요. 온 디바이스 AI 이슈가 나오고 나서 시장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기업은 두산 테스나보다는 리노공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리노공업은 주가가 워낙 이제 좀 강하게 올라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당장 접근하기 좀 쉽지 않고, 반면에 두산 테스나는 최근에 이제 또 며칠 동안에 약간의 이제 가격 조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스템 반도체 전문 이제 OSAT, 이제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외주 후공정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용 AP, 이게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AP향 외주 테스트 업체로 부각이 좀 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에 이제 우리 IT 업계에 보면은 폼팩터의 변화가 거의 없었잖아요. 스마트폰의 시대가 거의 지금 15년, 20년 동안 이제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뭔가 혁신적인 이제 폼팩터의 변화가 없었는데, 이 엣지 컴퓨팅, 엣지 디바이스 중에서 이제 스마트폰 쪽에 AI가 이제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좀 혁신적인 변화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과정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모바일향, 스마트폰 쪽에 이제 비중이 높은 반도체라든지 IT 부품주들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로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산 테스나가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만든 모바일 AP 엑시노스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엑시노스가 논란이 좀 있었어요. 2022년에 GOS 사태, 여러분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게임 이제 옵티마이징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요걸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뭔가 이제 좀 뭐 노이즈가 좀 생기다 보니까 그때 이제 탑재가 됐던 게 이제 엑시노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갤럭시 S23에는 아예 엑시노스를 다 배제를 해버렸어요. 갤럭시 S23 전 모델에 이제 전부 다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엑시노스를 이제 테스트하던 두산 테스나 실적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침체를 좀 겪다가 올해 연초부터 이제 점진적인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강한 우상향 이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엑시노스 2400이 이제 갤럭시 S24에 탑재가 되는 게 이제 확정이 좀 됐어요.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에는 여전히 이제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이 좀 될 거기 때문에, 뭐 울트라 모델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델에서는 엑시노스 2400과 퀄컴의 이제 스냅드래곤이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두산 테스나의 이제 테스트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생성형 AI가 디바이스 안에 탑재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모바일 AP뿐만 아니라 많은 반도체 칩들의 이제 테스트에 대한 시간도 늘어날 것이며, 물량 자체도 이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두산 테스나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제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칩 사양도 당연히 이제 고사양화 될 거고, 고사양화 되면 될수록 테스트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또 비용이 많이 들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두산 테스나는 실적이 좀 강하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저는 온 디바이스 AI 이슈가 이걸 단순히 이제 테마로 보지 마시고, 내년도 2024년이 되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이제 AI가 탑재된 많은 엣지 디바이스들이 출현을 할 거예요.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패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뭐 PC가 될 수도 있고, 컴퓨터 뭐 PC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엣지 디바이스들이 생성 AI를 탑재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수혜가 커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두산 테스나가 어쨌든 뭐 국내에서는 가장 좀 각광을 받는 이제 외주 후공정 기업이었는데, 차트 움직임을 보시면 작년에 주가 완전히 부러져 버렸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갤럭시 S23 모델에 모바일 AP 자체를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을 다 쓰다 보니까 두산 테스나의 물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실적 급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부러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점진적인 이제 회복이 좀 나타나면서 2023년 초반부터는 계속해서 이런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이익이 많이 벌어지질 않고 계속 중간중간에 이렇게 눌림목 조정을 좀 받으면서 완만한
요만한 우상향 패턴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21선 지금 조정이 딱 들어온 자리거든요. 57,000원 정도 부근에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64,000원 정도 딱 직전 고점이 최근에 이제 최고가가 64,000원이었거든요. 그 정도 가격을 딱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한번 해보고요. 손절 가격은 5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사트 기업 중 하나인 두산 테스나였습니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고 네. 두산 테스나에서는 확인이 됐는데 어제장만 봤을 때는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 매도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순매도 상위 종목에도 포진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이 같은 흐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반발 매수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뭐 엔비디아가 이제 상승에 나와줬고 또 어제 많이 밀렸던 부분을 봤을 때 그동안 한동안 상승 흐름이 나아졌던 AI 반도체 중심으로 낙폭이 좀 크게 들어와줬기 네. 때문에 결국 근데 AI 반도체의 어떤 수요는 여전히 견고한 상태고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단기 차익 매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최근에 뭐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AI 반도체 섹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좀 과열권이 보이고 좀 큰 시세가 분출됐던 거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차익 매물의 어떤 빌미가 어떤 이제 대중국 수출 반도체 수출 규제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원래 계속 늘 있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이 부각이 되고 시장 자체가 이제 가뜩이나 뭐 주도 섹터나 뭐 시장에 올라갈 만한 뭐 주도주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약간의 어떤 차익 매물의 빌미가 적용되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뭐 저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어제 뭐 엔비디아 상승도 그렇고 사실상 지금 이제 어제 좀 지나치게 좀 조정폭이 낮았던 네. 부분들에 대한 뭐 이제 반발 매수는 오늘 좀 충분히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긍정적인 흐름, 어느 정도 반발 매수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번 반도체에 대한 흐름 예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저도 그래서 제 말에 진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갑니까? 맞습니다. 반도체 부품 관련 종목 부품으로.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AI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AI 반도체 가장 대장은 이제 한미 반도체인데 한미 반도체 쌍둥이가 있어요. 한미 반도체와 가장 AI 반도체 상승을 견인했던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을 한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걱정이 좀 겹치긴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 네. 김준 매니저는 이제 HBM 쪽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분이 맞습니다. 겹쳐서 제가 갑자기 질문이 생각났는데 일단 기업 한번 들어보고 네. 질문해볼게요. 네. 일단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AI 반도체의 가장 이제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엔비디아 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또 구글, 뭐 인텔 이런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을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와 함께 이 AI 반도체의 어떤 상승을 크게 견인했던 주도주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고다층 이제 MLB라고 이제 클라우드 서버의 가장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면은 당연히 그 많은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까지도 같이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고점 대비 이제 조정폭이 거의 한 50% 가까운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분기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그거는 2024년도에 이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자금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다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잘 나왔고 또 그리고 다른 부품사들 대비해서는 견고한 실적이었다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영업이익이 저조했던 부분들은 2024년도에 어떤 대규모 투자와 증설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봤을 때 4분기부터 본격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됐고 또 특히 서버용 DRAM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좀 AI 반도체 특히 없어서 못 파는 시장이다 보니까 2024년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이 AI 반도체 열풍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 또 AI 반도체 최근에 뭐 김영민 매니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온디바이스 AI까지도 최근에 계속해서 큰 흐름이 나주고 있지만 결국 AI 반도체의 가장 대장은 또 한미 반도체와 또 이수페타시스고 관련해서 직접적인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국내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어떤 반등과 함께 같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또 이수페타시스 판단돼서 오늘 한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한 가격 전략도 한번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지금은 26,000원 정도를 이제 매수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바닥 대비 거의 4-5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들 또 그리고 전체적인 순환매가 돌면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 그래서 충분히 가격 조정은 끝마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상승과 함께 같이 시세가 분출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이수페타시스 매수가는 2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반도체 쪽으로는 겹쳤지만 그래도 세분화해서 봤을 때 온디바이스 AI 쪽, 뭐 HBM 네. 쪽, 칩 쪽에 대한 네. 디테일은 달랐습니다. 이수페타시스였고요. 제가 두 분이 또 반도체를 겹치니까 의문이 드는 게 물론 우리 반도체 반등하고 계속해서 기세를 이어가면 좋지만 만약에 어제 SK 하이닉스가 특히나 그 낙폭이 깊었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그 매도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관망을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저가 매수 기회로 접근을 해야 할지 네. SK 하이닉스 어제는 우리 또 두사 로보틱스 적정 매수가 매력적인 가격대 붙여봤는데 네. 오늘은 한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이닉스도 이제 12만 원 초반 정도면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봐요. 네.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거의 주가 조정이 없었거든요. 한 달 가까이 13만 원대 등락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저께 이제 뚝 떨어져 버렸는데 떨어진 이유는 이제 두 가지예요.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 10%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도 추가적인 규제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좀 빌미가 된 거죠. 어저께 네.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이제 하이닉스를 좀 이제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지금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는 올해 이제 6월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21선과 61선 이제 중심으로 등락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이평선 자체가 완전히 지금 밀집되어 있는 구간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음봉 나오면 바로 이제 양봉 나오는 게 SK 하이닉스 주가 이제 패턴이고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이 시간에 사진 하나 우리 피디님이 준비해가지고 보여주셨던 거 네.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서버 디램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점유율이 삼성전자를 3분기 때 뛰어넘었다. 이게 사실 제가 되게 충격적인 이제 그 그림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실제 DDR5, HBM이 포함되지 않은 이제 이 서버 디램 쪽에 DDR5를 포함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출하량이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점유율이 추월했다. 이거면 사실 이제 4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어찌 보면 이제 서버 디램 쪽이라든지 이 메모리 쪽에 SK 하이닉스가 이익 레버리지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이제 어찌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12만 원 조정이 좀 들어오면 뭐 중장기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그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살짝 개장 직후에는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고 뭐 변동성이 한 1, 2% 정도 나오면 더 있을까? 좋고 뭐 아니더라도 12만 5천 원도 뭐 제가 볼 때 충분히? 사실 이제 이런 대형주는 한 번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1차 매수 해놓고 혹시나 또 조금 밀리면 12만 원 받쳐놓고 또 조금 더 매수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좀 짜시면 될 것 같아서 뭐 당장 사셔도 되고 조금 인내심이 있는 분들은 12만 원까지 좀 누르는 거 기다렸다가 또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 접근으로 역시나 김준호 매니저도 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봐도 좋다라고 보십니까? 맞아요. 뭐 SK 하이닉스로 단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 웬만하면 다 중장기 성향으로 들어가시는데 한 번에 뭐 몰빵하고 가만히 기다리지 않으시려면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뭐 12만 원이나 12만 5천 원이나 가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오, 최근에 기업 자체가 매력적이다. 네, 기업 자체가 이제 매력적이고 뭐 사실 뭐 HBM 하나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 현 시점에서는 뭐 삼성전자보다 좀 승기를 잡은 게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HBM 수요는 뭐 당연히 견고하고 또 그리고 2024년도뿐만 아니라 이 AI 반도체가 생성형 AI를 넘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모든 이제 첨단화가 되면 될수록 결국 AI 반도체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는 HBM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버용 디램부터 시작해서 SK 하이닉스의 본격적인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가 2024년도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을 때 결국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줘야 국내 증시 자체가 상승에 나와주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시장의 어떤 본질적인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2024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시장 반등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가격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이 계속해서 일치하는 모습 네. 한번 그 뷰가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별님도 그렇고요. 호호님도 감기 안 떨어진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맞춤 전략으로 테마 중국 폐렴 관련주 네. 비대면 진료까지 이슈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저희 반도체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으니 오늘의 여러분 개장 전략에 큰 도움 되셨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장 준비 두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